부동산을 규제하는데 왜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야? 이제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살려고? 대출도 50%밖에 안 나오고 이제는 정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거보다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야겠다 싶은 거지. 사실 집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세력들이 자기의 이제 투기용으로 부동산을 막 몇십 채씩 사고 막 이러니까는 집값이 막 천정부지 올라가는 거거든. 플랫처럼 집값이 올라가니까 못 사는 거야 사람들. 그런 주거 비용들이 상승하니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계속. 그리고 금리가 오르잖아 지금. 홍춘욱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미국 금리나 우리나라 금리나 10년물을 보잖아. 10년물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모기지 대출의 근본이래. 그걸로 돈을 땡겨서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거야. 아 10년 국채를 가지고? 10년 국채 기반이야 그게. 그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플러스 자기네 마진 이유를 붙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될 텐데 이미 시작점에서부터 높아져 있으면은 시장에서 이제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예전에는 금리 막 7% 8%였는데 지금은 프로에서 뭐 0.1% 올라가는 거 가지고 벌벌 떠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돈이 적었잖아. 액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내가 내야 되는 이자 부담 자체가 적었어.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10%야. 그러면 10만 원 이자를 내면 되잖아. 그러면 금액적인 것만 놓고 보면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낼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지금은 100만 원만 안 빌리지 돈이 막 엄청나게 막 많아졌는데. 빌리는 비용 자체가 1억, 10억 막 이렇게 빌리잖아. 그럼 1억을 빌렸어. 1억에 1%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이야 그러면. 절대적인 그 금액 자체가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돼버리는 거지. 금리 몇 프로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그리고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냐 이 액수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임금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 맞아. 변동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80년대 15% 금리. 이 금리 15%라는 숫자 자체는 그 당시 통화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돈이 귀했잖아. 그래서 금리가 자체가 높았던 거예요. 숫자가 15%. 근데 이 장단기의 금리 차이는 결국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판단하는 건데, 경기가 좋냐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면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고 했잖아. 채권으로 몰려서? 그치.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좁아진다고 했잖아. 채권으로 몰리니까. 그치. 이해했어? 이게 난 아직 A와 B를 연결해서 보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 금리가 뭐고 환율 뭔지 알았어. 근데 이걸 이제 섞어보는 걸 모르는 거지. 연준은 분기마다 그거를 조정하는 거야? 단기라고 분기마다. 하면? 연준도 금리를 쉽게 막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쉽게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인데 되게 고심을 하고 있을 거야.